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입니다. 자, 어제장에도 통화정책, 각국의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에 대해서 참 많은 영향력을 미쳤었던 상황인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도 각 종목별로도 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의 주요 지표를 보시면은요, 유로존 CPI와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시장의 방향성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앞서서 유로존의 CPI는 예비치 부합으로 나온 가운데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잠시 후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도 탄탄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유튜브 채팅창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금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박나영 캐스터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불금인데요. 이렇게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월드컵도 지금 시작을 했죠. 월스트리트저널이 월드컵의 열기가 금융시장의 활력을 앗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소식도 외신에 들어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들은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또 투자에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더 애써야겠죠. 네, 오늘도 2시간 동안 알찬 정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드컵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통화정책 회의 때문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정신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 오늘자로 신세계 함께 해주실 테니까요. 함께 좀 참고하시면서 전략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주간의 마무리인 금요일장 어떤 마스터님이 신세계를 찾아주셨을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영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해영 마스터입니다. 금일 이제 전일 통화정책 관련해갖고 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다소 드리도록 하고, 오늘 지수에 대한 변동폭이 어제 전일에 의해서 상당히 셀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갖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일 관련해갖고도 좀 재밌는 소식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금요일장의 해외 선물 전략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은 해왕 마스터님과 2시간 동안 신세계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10시 1분 지나가면서 지금 이제 개장을 30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의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합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장에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오늘장 그대로 가격대가 밀리네요. 2,800선이 이탈이 됐고 2,769.75포인트로 0.47%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장에는 S&P 비교해서는 좀 견조한 상승세로 1% 넘는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고점에서 밀리는 상황입니다. 7,278.50포인트 선으로 0.45%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보시죠. 자, 어제장의 유로 FX 정말
큰 폭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2% 가깝게 밀렸고요. 종가 확인하시면 1.1567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소폭 반등하면서 1.16달러 가격대는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1.1605 선으로 미미한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도 어제장에는 위쪽으로의 방향수 좀 튀었었던 상황이에요. 1,310달러까지 돌파했지만 이내 종가는 1,305.9달러 선으로 초반대 가격에 머물렀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세게 밀립니다. 1,300달러가 이탈이 됐고 1,295.7달러 선으로 0.78%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골드 확인하셨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은 어제장에는 67달러가 회복이 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67달러에 이탈이 되면서 66.6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어제장엔 지수도 지수지만 일단 유로FX가 2% 가까운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의 소폭의 상승세가 워낙 전일장의 큰 하락 때문인지 아직까지는 크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오늘의 오프닝 이슈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유로존의 임금이 지난 1분기에 더 빠른 속도로 올라서 유럽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유럽 연합 통계 당국 유로스타트는 1분기 시간당 임금이 1년 전보다 1.8% 올랐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1분기에 1.6%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유로존의 지난 4월 무역 수지 흑자가 167억 유로로 집계가 됐다고 유럽연합 통계당국인 역시나 유로스타트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는 전월 대비 102억 유로 줄어든 수준인데요. 네, 전년 동기 대비로는 흑자 규모가 10억 유로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유로존의 5월 CPI 확정치가 전년 대비 1.9% 상승하면서 예비치를 부합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무역 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CNBC는요, 미국 행정부가 이렇게 중국 제품 원래는 1,300개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800에서 약 900개 정도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은요, 유럽 중앙은행의 테이퍼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의 확대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연말까지의 단계적인 테이퍼링을 통해 투자자들을 좀 안심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소식이고요. 네, 또 달러 인덱스는 95선을 돌파를 하면서 2017년 11월 초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정책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에 유로화 가치가 순간 급락했지만 완전히 하향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라고 소시에테 제너럴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유럽 중앙은행이 내년 여름까지 정책 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것은 이 전날 회의 결과물 중에 가장 놀라웠다라고 SG 그 도쿄 법인의 외환시장 판매 총괄 담당자가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유로 달러 환율은 1.15달러 근방에서 지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웨드뱅크의 전망 소식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이탈리아의 정치적 혼란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스웨드뱅크의 한 전략가에 따르면 ECB 회의에서 적용된 메시지는 ECB가 통화 부양책을 없애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이탈리아 정치 상황이 가지고 올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이 긴축과 관련해서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은 중앙은행이 이탈리아와 관련해서 심각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눈치 보기 작전에 들어갔다는 것을 뜻한다고 역시나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일본 중앙은행 소식입니다. 네,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인내심을 가지고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이틀 일정의 이 정례 통화 정책 회의가 끝난 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통화 정책의 다른 은행들과의 차이점은 서로 다른 경제 상황과 또 물가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연준과 또 유럽 중앙은행이 긴축 행보를 걷고 있지만 이렇게 일본 역시 서둘러 따라
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상황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아직 출구 전략을 준비한 시점도 아닌데 이 자세한 부분까지 말하는 것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네, 출구 전략을 진행할 적절한 시점이 오면 적절한 소통을 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소시에테제네럴은 일본은행이 내달 물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면 오는 2020년 10월까지 10년물 국채금리 목표치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다우존스에 따르면 SG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중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목표치를 올린다는 전망이 기본 시나리오다라고 하면서도 그 확률은 50%에 불과하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일본은행은 정례 금융정책 결정 회의를 마친 후 성명을 통해서 당좌 개정 일부에 적용하는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10년 만기 국채 목표치를 0% 정도로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 글로벌 오프닝 이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주요 지표 말씀드렸는데요. 이로전 5월 CPI 확정치는 전년 대비 1.9%로 예상치와 부합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도 ECB 테이퍼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변동성 확대 사전에 좀 방지하자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달러 인덱스가 95를 돌파함과 동시에 유로 FX는 계속적으로 빠지면서 1.16대까지 이탈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하향세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1.15달러 선이 좀 지지대로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기존의 정책과 연동되는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 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확인합니다. S&P 500 9월물이고요. ECB 비둘기 기조의 안심 랠리 이어나가면서 금일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S&P 500 지수는 더욱더 하락폭을 크게 확대하면서 2,768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0.50%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지수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 6월물입니다. ECB 발표에 따른 급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의 흐름인데요. 하지만 워낙 어제장, 전일장에는 2% 가까운 급락으로 현재의 반등은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1.16달러 회복과 동시에 조금씩 초반대 가격대까지 지지가 되고 있는 두 번째 이슈로 유로 FX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7월물이고요. 다음 주 오펙 회의를 주시하면서 현재 구간 혼조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장의 가격대와 오늘장의 가격대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67달러가 이탈이 되면서 66.6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8월물이고요. 달러 인덱스가 95를 돌파를 하면서 2017년 11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95선을 돌파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달러에 대한 향방 관련돼서 골드는 현재 구간 1% 가깝게 밀리고 있는데요. 1293달러까지 하락하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좀 혼조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장에서도 살펴드렸습니다만 지수에 대해서는 워낙 지표 발표와 경기 호황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호조세 이어가면서 좀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조금의 하락에 대한 요인을 꼽자면은 혼란에 대한 요인을 꼽자면 무역 전제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현재 부분에서는 소폭 하락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지수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 홀로 업이고요. 마스터님이 지금 다운이고 외신 쪽에서도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전일장, 어제장에서는 워낙 그 전에 FMC의 내용과 연준 의원의 발표에 따라서 경제지표도 호조고 시장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계속해서 발언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하지만 오늘장에선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수에 대해서 다운해 주셨는데 마소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어제는 매수 포지션을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지금 시황이 좀 나온 상태인데 관세에 대한 다시 한번
무역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화가 될 수 있는 지금 현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전일 제가 이제 매수 포인트를 찝어드린 데는 정확히 이 자리였어요. 여기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면은 관세에 대한 어떤 그 시황에 대한 접근이 아직까지는 상황이 우려되진 않는 상황이다 이랬는데, 오늘 시황 자체가 이제 중국 쪽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많이 중국 쪽에서 이제 관세 보복에 대해서 다시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매도적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개인적으로는 좀 관망입니다. 개인적으로 관망인데, 매수 아니면 매도냐 이런데, 시황적 접근은 매도예요. 시황적 접근은 매도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60분봉에서 일단은 전일 차트에서 이 지지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추천드린 자리가 7207.50이었어요. 손절을 불과 한 15틱만 지고 매수를 가자. 그리고 이렇게 언급드린 부분이 스윙도 가능하다. 이런 포지션을 좀 전략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밤새 냅둬도 되는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러지만은, 지금 오늘 방금 전에 이제 얘기했다시피 중국 쪽에서 이제 관세 보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자리가 고가가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셔야 되냐면은, 자기가 중기 관점을 가져야 될지 아니면은 단타적 관점을 가져야 될지 이거를 확실히 세우고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어려운 시황 자체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오늘 자체는 어제 전일 지지를 받았는데 이 지금 기준선 위치에 있어요. 지금 지켜봐야 돼요. 아직 미장도 개장 안 됐고 휩쇼가 한 차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관망하는 자리가 맞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도 포지션을 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매도 포지션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차례 무너진 다음 그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어제 지지를 받는 구간이 확실했기 때문에 매수적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톡스타죠. 톡스타를 통해서 언급을 드렸어요. 손절은 15틱만 보겠다. 그리고 나서 수익 구간은 100틱 이상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는 나온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자리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고점 대비 그리고 추세가 아닌 상황이죠. 추세가 아니라 변곡이 나올 수 있는 시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변곡이 나왔는지 테스트하고 그때부터 매도 관점을 주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자리는 어디냐면은 이 지지 자체가 밀리는 상황 속에서, 스팬 자리가 밀리는 상황 속에서 이런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관련해 갖고 상황 자체가 더 심화된다면은 매도 포지션을 그때 노리셔도 괜찮다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자리가 그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은 없어요. 지수 관련해 갖고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오늘 데일리 매매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려면은 330틱 차트를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이제 휩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대로 무너진다면은 좋은 자리를, 평단가를 지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기준선 자리가 확실하게 무너진다면 60분봉에서, 그러면은 이 스팬 밑단까지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끌어올릴 때까지. 그럼 평단가가 좋게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 파동 자체가, 스팬 밑에서 노는 파동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열려요. 그러면 손절가도 분명해야 돼요. 손절가는 스팬 넘어가면 반드시 자릅니다. 지지받는 구간 자체를 테스트하고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다려야겠죠. 언제까지 기다리나? 제 미장 열리고 충분히 시간 가져도 자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마음을 급하게 먹을 필요 없어요. 지금 자리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꼭 염두하시기 바라고, 지금 진입 단가는 안 나오는 상태니까 미장 개장 이후에 좀 진입 단가가 나오는지 그때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반등시 매도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가격대까지 올라온다면 매도로 갈 수 있을까요? 가격대는? 지금 현재가 차트로 봤을 때는 7290까지는 와야 돼요. 현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7290까지 와야 되는데, 이 지금 구간 내가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휩쇼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차트적으로 좀 보면은 이런 구간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 지지 자체를 지금 기준선에서 일부 받는 모습을 그리면서 더 추가적으로 내려갈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이제 추격 매도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긴 평단가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낮에 왜 그러냐면은, 자리가 올 때까지 제가 이제 컴퓨터 앞에 많이 앉아 있는데,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이런 자리를 찾기 위해서요. 이런 자리. 이런 지지 자리. 전일 이제 불과 손절 15틱만 가지고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자리를 충분히 드렸어요. 충분히 스윙까지 가능한 자리다. 그죠?
그리고 오늘 시황이 터지니까 이제 매도적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이 스팬 자체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하는 시황이기 때문에 매도적 접근만 허용하되 손절 라인이라든가 익절이 분명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진입 단가는 스팬 밑단에 붙었을 때 그때부터 좀 볼 수 있고 컷이 나간다? 그래도 매도적 접근으로만 조금 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만약에 스팬 밀리고 재차 이렇게 스팬이 다시 내려가는 구간이 형성될 시 그때 다시 매도적 접근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진입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진입은 절대 안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 진입 단가가 평단이 굉장히 유리하게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팬 밑단 330티 기준으로 스팬 밑단까지 붙듯이 그때까지 좀 대기하시는 게 좀 유용한 전략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을 해드렸는데 7,290까지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매도적으로 가담해서 들어가지 마셔라라는 자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마스터님은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에 다운을 확인을 해드렸는데 외신 쪽에서도 역시나 다운입니다. 어제장은 소폭 좀 상승 쪽으로 우위를 두셨잖아요. 외신 쪽에서 오늘 다운 의견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정말 그 6월이 빅 이벤트의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상회담들에 이어서 또 각 중앙은행들의 발표에 이어서 또 오펙 회의의 그 중간에는 바로 가장 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무역 분쟁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복귀를 하면서 다시 무역에 대한 칼을 이제 집어든 것 같은데요. 무역 분쟁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에 지금 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를 한 상태죠. 근데 이 품목은 원래 1,300개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줄여서 800개 정도로 예상을 한다라고 CNBC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가적으로 이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면 이 중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이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과의 소통 채널이 이제 마련됐기 때문에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 필요 없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이렇게 관세 부과를 감행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보복할 것이라고 즉각적으로 지금 내놓은 상태고요.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이 미국의 조치보다 중국이나 EU 등 같이 이런 상대국들의 받은 대로 돌려주기라는 보복의 조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편 유럽 증시도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아태 지역 증시도 역시나 혼조해서 약간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무역 전쟁 이슈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에 대한 달러는 또 지금 올랐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증시 자체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저 역시도 외신들의 보도에 맞춰서 다운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주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S&P 하락폭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2,767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7,267.25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개장을 10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전략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마스터님이 나스닥에 대해서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S&P도 같은 좀 선상으로 반등 시 매도로 좀 들어가도 좋을까요? 그죠. 네네. 왜냐면은 시황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이죠. 어차피 지금 미국 증시에 가장 영향을 받는 부분은 사실 무역 분쟁이죠. 네, 그러면은 나스닥과 S&P가 동시에 타격을 받는다는 그런 거예요. S&P랑 나스닥 자체가 어쨌든 간에 무역 관세랑 굉장하게 이제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사실 전일 이제 좀 이따 달러 유로 하면서 ECB 통화정책 회의를 설명할 텐데 지금 ECB 통화정책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로존의 통화 정책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관계에 대해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다이렉트로 받는 가능성이 커요. 전일 이제 통화 정책 자체는 단순 거래량을 띠는 그런 현상밖에 안 되고 오늘 무역 전쟁 관련해 갖고 이 시황 자체가 나스닥과 S&P를 보는 기준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황에 대해서 이게 과연 영향을 줄 만한 시황인가 아닐 만한 시황인가 이거 자체를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중국 관련해 갖고 미국에 대해 이제 무역
보복이죠. 한 차례가 더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한 거는 충분히 S&P 나스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도적 관점을 좀 보되 평단가가 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입장을 좀 고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리스크가 제일 떨어지는 구간은 60분봉 기준으로 했을 때 스팬이 다 밀리고 나서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처 포지션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매수적 포지션 고려는 어떻게 보면 밑단에 내려올 때까지, 밑단에 60분봉에서 스팬 밑단까지 내려올 때까지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하이 리스크예요. 왜냐하면 변곡을 맞추는 행동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시황 자체가 변곡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일단 있고, 그 가능성 자체를 굉장히 시사하는 바, 손절틱을 지금 단가에서 지고 가시는 분들은 짧게 하셔갖고 매도적 포지션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S&P 자체는 제가 지금 단가 자체를 좀 찾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나스닥 포지션으로 같이 한번 참고하고 언급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S&P에 대해서도 반등시 매도적인 관점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에 2% 가까운 급락을 보여줬었던 유로 FX입니다. 자, 어제장으로 1.16달러가 이탈이 됐었다가 오늘장에는 소폭 반등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1.16240달러까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현재 부근에서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 지금 관망 들어오셨고, 저와 웨스트 쪽에서는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어제장에 워낙, 가격대가 1.18대부터 1.17, 1.16, 1.15까지 모두 한 번씩 훑었잖아요. 마스터님, 현재 부분에서는 뭐 소폭 반등 나오고 있는데, 관망 들어오셨단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어제 나스닥으로 좋은 포지션을 드렸는데, 유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 전문가적인 어떤 시황이라든가 상황을 좀 자세히 듣고 싶어 할 거예요. 이거 관련해 갖고 저는 거짓 없이 좀 얘기 드리고 싶고,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ECB가 전일 이제 테이퍼링 종료를 선언했어요. 이거 자체는 엄청난 이슈거리고 엄청난 화제거리입니다. 분명하게. 왜냐면은 테이퍼링 종료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테이퍼링 종료는 즉 금리 인상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면은 몇 개월 안에 금리 종료하고 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준비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 매수적 관점을 사실 어제 들고 왔어요. 근데 지지 라인이라든가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스닥으로 일단은 큰 뷰를 보고서 큰 수익이 나신 분들이 있지만, 이제 유로 같은 경우는 어제 장대 음봉을 굉장히 내뿜었기 때문에 굉장히 관망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어제 의견 자체는 뭐였냐면은, 어제 이 지지 라인에 붙었을 때 이 추세대가 넘어가면은 더 이상 보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는 상황이었어요. 테이퍼링,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다른 어떤 기술적이나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오늘 뉴스를 보고 왔는데, 어제 유로가 매도 부분에 대해서 내려간 거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거의 자체가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금리 인상은 아직까지 멀었다.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가 매도가 내려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황 자체를.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저는 미리 언급했다시피 금리 인상은 어차피 테이퍼링 종료 이후에 6개월 내지 1년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통화 정책상 테이퍼링 종료하고 바로 할 수가 없다고 미리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 테이퍼링 종료를 했는데도 이 강한 지지를 넘어간 거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고, 이거는 유로 매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접근하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강한 이제 달러의 한 차례 더 상승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추세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테이퍼링 종료가 됐음에도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에 대해서 앞으로 푼다 이런 해석을 가질 수 있는데 갑작스러웠죠. 테이퍼링 종료가 원래 당초 7월쯤으로 좀 예정을 가다를 잡았었는데 갑작스럽게 종료를 한 상황에서 유로가 매도장으로 간다는 거는 제 기준과 안 맞습니다. 제 기준과. 그래서 어제는 이 기준 추세대가 넘어간 다음부터 아예 유로를 쳐다 안 봤어요. 여기서 매도적 관점을 가지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직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달러가 고가를 갱신한 만큼 추가적인 고가는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추가적인 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한 지지를 한번 만들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지지 자리를 찾으려고 지금 유로 자체가 오르고 있다, 유로가 잠깐적인 반등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는 잠깐 떨어지고, 그러면은 지금 달러가 떨어지는 것 자체는 단순 조정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정확한 자리를 찝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파동이 그만큼 큰 만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저는 개인적으로 유로를 할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유로는 할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강한 지지라든가 그게 형성이 됐을 때 그때 한 번 더 유로 매도적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데일리로. 그리고 강한 지지가 밀렸을 때 그때 이제 장기적으로 유로 매수 포지션 한번 들고 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한 지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고 좀 판단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유로가 어제 파동이 큰 만큼 여러분들 섣불리 덤볐다가는 손실도 엄청 클 가능성이 커요. 지금은 굉장히 무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관망하고 강한 지지를 어디서 형성하는지 체크하는 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한 지지를 어제 넘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어제 기대치가 완전히 엎어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로를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보더라도 저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차라리 매도적 접근을 데일리로 하는 게 더 오히려 낫겠다, 이런 판단을 좀 가지는 상황에서 오늘 자체는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 그것만 테스트하고 관망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장에 워낙 큰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앞으로 전망하시고 보셔야 되는지 그 부분 다시 한번 관망에 대한 의견 설명을 도와주셨고요. 자, 외신 쪽에서는 유로 FX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됐습니다. 추가적인 다운 의견 들어볼까요? 네,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는 유럽 중앙은행의 내년 여름까지 금리 동결의 소식에 아무래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헤드라인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세계 무역 긴장, 그리고 유로, 이런 부분들이 유로의 단기적인 하방 압력의 주요 요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소시에테 제너럴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로화 강세를 위해서는 정책 금리에 관한 전망을 바꿀 수 있도록 더 강력한 경제 지표가 필요하고, 또 통화정책 정상화가 유로 강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이탈리아의 전국 불안이 진정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25가 주요 지지선이 될 것이고, 또 이 9월까지 단계적으로 회복할 것이다라고 유로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지금 이제 달러 강세가 유로화의 매도 심리를 자극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로화는 결국 유럽 중앙은행의 이런 출구 전략으로 지지될 것이다 라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로 달러 환율은 뭐 1.165달러 선까지 회복한 뒤에 가격대를 다질 것이다라고 역시나 SG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에 관련된 소식도 좀 같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러는요, 미중 무역 갈등에도 워낙에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투자자들은 이 달러에 이어서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 부분과 또 브렉시트 관련한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 1분기까지 경기 호황을 자신감으로 내비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환율에 있어서는 은행들의 발표, 즉 연준과 또 이렇게 유럽 중앙은행이 아무래도 전 세계 환율의 주요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지만 이들이 내놓은 정책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8년 남은 올해의 기간 동안 달러의 강세를 더욱더 지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정치적인 이탈리아의 상황, 그리고 세계 무역 분쟁,
또 역시나 미국 경기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유로는 어찌됐건 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이제 외신들의 분석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다운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달러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 속에서 유로FX에 대한 다운 의견 확인을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외신 쪽에 지금 뉴스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유로를 앞으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상황을 봐야 되고 유럽의 상황을 동시적으로 봐야 돼요. 미국에서 이제 이번 주 이제 FOMC 회의 직전에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했어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2.2%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연출돼 가는데 반대로 이제 유로존의 상황은 테이퍼링을 종료하면서 이탈리아 시티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 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둘 다 양적 완화 정책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로 관련해 갖고 조금 보려면은 조금 시황을 다소 이런 식으로 섞어가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제가 왜 잠깐만 이 화면을 돌렸냐면은 지금 7290의 지지를 받고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요. 나스닥을. 혹시나 잡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조금 염려를 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잡은 단가 자체는 손절 라인이 좀 명확해야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팬 라인 자체가 넘어가면 반드시 컷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 자체가 이제 스팬 자체가 밀린다면은 더 이상 매도적 관점을 지금 당장에서 보기 힘들다. 이 정도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나스닥 부분에 대해서 지지 자체를 좀 설명드렸었는데 일단 지지를 받고 있는 국면이 그려지고 혹시나 지금이라도 포지션을 잡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이나마. 이거 넘어가면 청산해야 됩니다. 스팬 넘어가면. 네, 이 관점 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 유로FX 좀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현재 구간 10시 34분 지나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시세 흐름은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현재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의 뉴욕 증시 본장에서는 무역 분쟁 불안에 하락 출발했다라는 속보입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S&P 500 지수 먼저 보시죠. 초반의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습니다. 2,776포인트까지 다시 회복이 되는데요. 0.22%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은 S&P 500은 회복이 되지만 나스닥은 좀 회복이 더디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7,270포인트로 0.58% 하락세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반등 이어가고 있는데요. 1.1622 0달러 선으로 0.48%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골드는 앞서서 개장 직전부터 급락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1,290달러까지 빠르게 급락을 하면서 1% 넘는 하락세 이어가고 있죠. 1.17% 하락한 1,290.5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크루드오일도 다시 크게 밀리면서 1% 넘는 하락세로 이어갑니다. 66.29달러까지 내려오면서 66달러 중반대 가격이 이탈되는 흐름,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개장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역시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좀 불안감 속에서 본장은 좀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안에 하락 출발했고요. 일단 지수에 대해서 지선물 쪽에서는 S&P 500은 초반에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장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골드와 크루드오일인데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급락으로 1,290달러까지 밀렸고,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는 급락으로 66달러 초반대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개장한 지 6분이 지났는데 현재 개장 소식, 외신 쪽의 뉴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S&P 이슈 전달해드린 내용과 좀 많이 비슷한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요. 다우 지수를 비롯해서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발표로 인해서 하락 출발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이렇게 제품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지적 재산권의 이런 도용 부분까지 다 바로 잡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서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바로 잡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하지만 중국도 이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더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이런 관세 압력을 넣는 이유는 외국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즉 외국에게 있어서 시장을 더 오픈해라라는 압력을 넣기 위한 것인데, 하지만 이러한 목표의 달성이 과연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세금과 관세로 또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잉사라든가 캐터필러와 같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또 1%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역시 이어서 들어오고 있고, 또 국채 금리도 역시나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또 중국뿐만 아니죠, EU, 멕시코, 캐나다 등등 다른 나라들과의 이런 무역 분쟁 이슈가 계속해서 아무래도 지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러가 워낙 또 이 증시가 미국 경제가 호황이기 때문에 강한 만큼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위반과 불공정한 무역짓을 좀 바로 잡을 것이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무역 분쟁에 대해서, 지수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런 위험 요인으로 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무역 분쟁? 지금 충돌이 계속적으로 아직 가능성이 심화되는 상태죠. 단순히 지금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가 올라왔던 상황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다소 잠잠해진 분위기가 형성돼서 이제 지수 자체가 올리기 쉬운 국면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일봉상 지금 지수 자체를 좀 보자면은 충분히 지금 변곡이 다시 나올 만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도에 대한 수익을 좀 더 크게 노리고 싶다면은 둘이 싸우길 원해야 돼요. 야, 한번 관세 가지고 누가 이기나 한번 심하게 더 지금 상황 자체가 줄어들지 않고 심하게 연출이 돼야지 좀 매도적으로 수익이 많이 창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스팬 지지가 넘어가고 나서 여러분들 시황을 뭘 보아야 되냐면은 60분봉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림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넘어가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싶으면은 미국하고 중국의 관세 자체가 앞으로 더 심화가 되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분명하게 맞춰야 돼요. 하지만 이거 자체가 지금 심화가 아니라 또 다시 타협점을 찾으려고 서로 노력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은 재차 한번 나스닥이 또 치고 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연출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이제 지지 라인이라든가 그런 거를 체크하고 포지션을 잡을 위치 자체를 반드시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치는 게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변곡 잡고 노리시는 분들은 중국에서 한번 미국이랑 대판 싸우시기를 기대하시는 게 오히려 좀 긍정적인 시황이 아닐까, 수익률 내시는데 이걸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돌의 이런 정도에 따라서 매도세가 강세를 좀 더욱더 나타낼 것이다 라는 그런 좀 현실적인 전략을 전달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자, 지금 개장 이슈도 살펴드렸고요. 앞서서 살펴드렸을 때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은 하락폭이 더욱더 커졌고요. S&P는 오히려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장에서는 모두 하락 출발했다라는 속보를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는데, 나스닥은 어제장에 S&P 비교해서 반등도 좀 세게 나왔고 밀릴 때도 더 세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7,259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0.76%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인데요. 자, 크루드오일은 이제 오펙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혼조세 보였습니다만 지금 1%, 1.67
7% 넘게 밀리면서 66달러도 깨졌습니다. 단숨에 지금 개장과 동시에 빠르게 빠져서 워낙 좀 빠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65.90달러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크루돌입니다. 하나, 둘, 셋. 마스터님 지금 크루돌도 현재 구간에서 관망 들어주셨고요. 저와 박나영 캐스터 외신 쪽에서는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크루도일이 일단은 초반에 저희가 또 오프닝 했을 때 가격대와 지금 뭐 진행됐었던 가격대, 그리고 다시 확인했을 때 가격대가 모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혼란도 있고 어떤 가격을 좀 중심적으로 좀 잡아야 될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또 관망을 들어주셨을까요, 마스터님? 네. 그 순식간에 이제 네. 100틱이 밀렸어요. 네, 여러분들 맞습니다. 이제 불과 30분 사이에 100틱이 밀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포지션을 드린다면은 관망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지금 상황이.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매도적 포지션을 고려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한 것 같고, 최근 장세 자체가 급격한 매도 뒤에 급격한 상승장이 계속 연출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을 띠냐면은, 지금 일봉상 볼게요, 여러분들. 자, 제가 일단은 조금 그때 추천드린 자리는 뭐냐면은, 이 자리에서는 매도적 포지션을 고려를 했었고, 이 64달러 초반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오펙 회의 전까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다음 주 불과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대 아마 5일이 미친 듯이 날뛰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관점 자체가 저는 매도적으로 보고 있어요. 매도적으로. 그러면은 불과 이제 거래일 자체가 오늘까지 포함해갖고 총 5일 남았는데, 5일 동안 이걸 한 번에 끌어올리진 못해요. 추세를 만들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계속 내렸다가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의 포지션을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여기는 추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펙 회의 전까지. 여러분들한테 5일 관련해서 좀 설명드릴 부분은, 오펙 회의 이후에 추세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펙 회의 이후에. 어느 이제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롱 포지션이 전부 청산이 되든가, 앞으로 이제 풋 포지션이 거대하게 늘어나든가,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일 관련해 갖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매수 매도를 다 봐야 되는 위치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단가 자체가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이라 굉장히 장이 위험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미친 듯이 매수로 다시 날아가도 저는 할 말 없는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를 만들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대추세를. 이게 지금 밀렸다고 해갖고 절대적으로 이거를 매도적 접근이다, 앞으로 매도만 봐라, 이런 식으로 허용하는 게 아니라, 매수든 매도든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 자체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금요일 전까지는 추세 매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추세장이 형성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오펙 회의 전까지. 왜냐, 흔들면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진폭이 크게. 여러분들 최근 장세를 보시면은 급격한 매도 뒤에 급격한 매수장이 터지고, 또 급격한 매도 뒤에 또 급격한 매수장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오펙 회의를 기다리겠다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100틱 내려왔는데 이게 매도장을 형성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회의를 지금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매도가 나와도 급매수가 또 나올 수 있는 장이에요. 급매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적 포지션만 고려하는 위치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단가까지 지금 끌어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관망을 하는 거는, 지금 T차트상으로 좀 스팬이 넘어가는 구간도 테스트해 볼 필요성이 있고, 이 구간 내에 스팬에서 지지를 받는지 좀 체크해 볼 의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적 포지션을 고려하기보다는 좀 지지를 받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보고 매도적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가 한결 더 수월해지겠죠. 그리고 전반적인 시황 자체는 매수든 매도든 다 볼 수 있는 시황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펙 회의 전까지는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불과 이제 거래일이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언급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아주 장기적인 포지션을 좀 언급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오펙 회의 이후에 장기 포지션에 대해서는 좀 매도적인 측면을 관망하고 있어요.
그거를 살펴볼 예정이고 좀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앞으로 68달러 내지 70달러까지는 칠 가능성이 커요. 회의 전까지. 근데 그 구간 내에 달성을 하고 그리고 어떤 기준을 돌파 시 그때 이제 장기 매도에 대한 한번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그때 매도적 관점을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니까 지금은 오펙 회의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펙 회의 전까지 뭐 또렷한 추세 형성보다는 좀 급등을 반복을 하면서 매수든 매도든 좀 열려있는 자세로 좀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급락을 오늘장의 급락을 또 다른 추세로 생각을 하시고 이어서 보신다기보다는 오펙 회의 결론에 대해서는 아직도 도출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추세로 생각하지 마시고 위아래의 가격대로 열린 마음으로 좀 매매에 임하시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외신 쪽의 의견을 잠시 후 2부에서 외신 오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안에서는 다양한 전략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